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춘선 춘천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춘천하면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데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춘천에서 좋은 기억들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춘천을 여행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만족스럽고 행복했던 순간만 생각납니다. 넓게 펼쳐지는 들녘은 마음을 한없이 편안하게 해주네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있다 보니 목적지가 어느새 가까워집니다. 상봉역에서 1시간 20분쯤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 이름을 딴 김유정역입니다. 원래는 신남역이었는데 문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2004년도에 김유정역으로 새롭게 태어난 역입니다. 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실내 마을이 봄봄 동백꽃으로 유명한 소설가 김유정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유정역 주변의 김유정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김유정 실내 이야기길까지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김유정 작가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김유정역은 2010년도에 수도권 전철인 경춘선 개통으로 해역사로 이전하면서 전통 한옥으로 신축된 역인데요. 역 명판과 행선지판이 수도권 전철 가운데 유일하게 공서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곳 표지판도 공서체로 표시된 것 보이시죠? 오늘 트레킹은 김유정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1번 출구로 나가면 정면의 표지판에 왼쪽으로 김유정 문화촌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레일바이크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이용하실 분은 오른쪽 레일바이크 주차장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레일바이크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서 자차 이용하실 분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도 무료고요. 주차장에서 승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레일바이크를 알리는 화려한 사진과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은 2인승 4만원, 4인승 5만 6천원인데요. 미리 예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차장 주변에는 매점도 있고 카페도 있어 필요한 것 구입할 수도 있고 차도 마시면서 여유롭게 차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김유정역에 오시면 레일바이크를 타지 않아도 필수로 들르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김유정역에서 출발하는 레일바이크 타고 낭만을 느껴보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느껴볼 수도 있고요. 가방은 레일바이크 보관함에 넣으시고 상하의 주머니 지퍼를 꼭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로 운행하는 시간과 구간도 참고하세요. 자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유정역 왼쪽에서부터 오늘의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조금 걸어가면 김유정역의 이야기 숲길이 시작됩니다. 멋지게 꾸며진 정원을 걷는 느낌인데요. 역 주변만 돌아봐도 힐링이 저절로 되는 곳입니다. 테마별로 꾸며진 포토스팟에서 아름다운 추억도 남길 수 있고요. 마치 실제로 김유정 작가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폐쇄된 플랫폼을 이렇게 소설 속의 이야기 숲을 걸어가는 듯 낭만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김유정역의 나신남 역장님은 오늘도 바쁘시네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원래 신남역이었기 때문에 역장님 이름이 나신남인데요. 참 센스 있게도 이름을 지었네요.
폐쇄된 철로 외에는 옛날에 실제로 다녔던 무궁화호 열차 2량이 서 있는데 지금은 북카페와 관광 안내소로 사용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왼쪽 칸이 북카페로 꾸며져 있는데요.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김유정을 비롯해 강원도 출신들의 단편 문학집 등의 책을 읽으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열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영화 광고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칸은 관광 안내소로 사용 중인데요. 강원도를 안내하는 책자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하나씩 챙기셔도 될 것 같네요. 무궁화호 북카페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는 옛날 김유정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로 작고 아담한 역사 건물이네요.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했던 소품들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기차 시간표도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 청춘 열차 타고 춘천 여행 가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들도 볼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옛날 물건들을 보면서 지나간 추억들을 더듬어 봅니다. 옛날 김유정역 건너편에는 또 다른 명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바로 김유정 문학촌입니다. 이곳은 김유정 작가가 태어나고 자라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썼던 곳입니다. 김유정 작가는 1908년도에 태어나 29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31편의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김유정 문학촌에는 곳곳에 김유정의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조형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을 실제로 보는 느낌입니다. 건너편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김유정 생가와 김유정 기념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료 입장이고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지금 가시면 6월 한 달 동안은 무료라고 하네요.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에는 김유정 생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김유정 기념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조형물들도 볼 수가 있고요. 먼저 김유정 기념 전시관으로 향합니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면 김유정 작가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 동백꽃도 볼 수 있고요. 학창시절의 성적표와 생활기록부도 볼 수 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작품 활동과 일대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김유정 생가로 향합니다. 이곳이 김유정 작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생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독특한 구조네요. 안으로 들어서면 네모 모양의 집이 나타나는데요.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집의 구조가 독특한 모양입니다. 마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접근을 막기 위한 요새의 성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비록 초가집이지만 집의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옛날의 흔적들을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김유정의 집안은 대대로 유명한 지주의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만석군의 유명한 집안이었지만 소장농들이나 일꾼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생가까지 둘러보고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김유정 생가에서 나와 왼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곳이 신례마을로 김유정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소설 속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걸어볼 코스는 소설 속의 장소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오늘 코스는 김유정 신례이야깃길 1-1코스와 1-2코스로 총 거리는 5.5km 정도고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김유정역에 오시면 김유정 신례 이야깃길까지 걸어보셔야 김유정의 소설 속의 장소들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으니까요. 이곳까지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에 표지판도 잘 설치되어 있고 찾아가는 길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평지길에 가깝고 계속 이어지는 울창한 잣나무 숲길과 소나무 숲길에서 쏟아지는 피톤치드는 그곳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기가 막힌 트레킹 코스입니다. 벼가 자라고 있는 논길도 걸어갑니다. 초록초록하게 자라고 있는 옥수수밭도 지나갑니다. 마을이 끝나는 갈림길에서 표지판을 따라 왼쪽 길로 행합니다. 갈림길이나 꺾어지는 길목에는 꼭 표지판이 보이니까요. 찾아가는 길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트레킹을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을길이 끝나면 김유정 신례 이야깃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은 들병이들 넘어오던 눈웃음 길입니다. 이곳은 총각과 맹꽁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길인데요. 들병이는 병에 술을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팔던 곳으로 소설 속에 실제로 등장하는 길입니다. 이곳 신례 이야깃길은 소설 속의 실제 장소이고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유롭게 이야깃길을 걸으면서 김유정 소설 속의 이야기를 느껴보려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걷는 동안 표지판은 물론 신례 이야깃길에 약도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김유정 신례 이야깃길은 강원도답게 잣나무 숲길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만나는 잣나무 숲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게 펼쳐집니다. 잣나무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톤치드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피톤치드는 나무들의 생육이 가장 활발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가 다른 계절보다 5배에서 10배나 많이 배출된다고 하네요. 잣나무나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훨씬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또한 날씨가 좋고 바람이 적은 날과 오후보다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려 쏟아져 내리는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조금 걸어가면 누워서 쉴 수 있는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어 산림욕하기 최고의 장소입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 산책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걷는 길은 금병산 아기장수 전설길인데요. 두포전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깃길입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걷다 보면 소설 속의 이야깃길은 계속 나타납니다. 이번에 만나는 이야깃길은 동백꽃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삼국농장 금병도원길입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표지판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계속 걷다 보면 이번에는 동백꽃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점순이가 나를 꼬시던 동백숲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의 동백꽃은 봄에 노랗게 피어나는 생강나무를 말합니다. 소설에서는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을의 소설, 복만이가 계약서 쓰고 안에 팔아먹던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고개마루에서 잠깐 몸도 풀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쉼터도 있습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쉼터가 많으니까요. 혹시 도시락 준비하신 분은 쉬면서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저도 오늘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잔남 우숲 슈퍼에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걷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들을 느껴보기라도 하는 듯 호기심 어린 표정들이네요.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구독자분을 만났는데요. 생각도 못했는데 구독자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다면 안부 전합니다.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혹시 또 만나게 된다면 꼭 사진도 찍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요. 이번에는 산골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도련님이 이쁜 이와 만나던 수작골길입니다.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약간의 외진 곳이다. 동네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재미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은근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보물 같은 장소가 이곳이다. 표지판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저도 계곡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설 속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계곡에서 수작을 부리면 안 넘어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장소입니다. 소설 속의 실제 장소에서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마음껏 느껴봅니다. 수작골에서 조금 걸어가면 갈림길에 도착하는데요. 오른쪽은 김유정역으로 바로 가는 길이고 직진하면 산신각 가는 산신령길입니다. 조금 오르막길에 시간도 약간 더 걸리지만 저는 산신각 가는 산신령길로 행합니다. 이 길은 마치 산신령이라도 만날 수 있는 듯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길입니다. 갈림길에서 10분쯤 올라가면 산신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신각은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누구라도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산신각에서는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신각 앞에는 동백나무 군락지가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유정의 소설 속의 동백꽃은 노란 꽃이 피어나는 생강나무를 말합니다. 울창한 숲속의 김유정 실내 이야깃길은 계속됩니다. 한 시간 30분쯤 걸어가면 실내 마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오전에 출발했던 김유정 문학촌에서 조금 떨어진 실내 마을 반대편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포장 도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실내 마을 길을 따라 김유정역까지 계속 내려가시면 됩니다.
길가에 예쁘게 피어있는 꽃길도 걸어갑니다. 김유정 실내 이야기길 입구에서 10분쯤 내려가면 식당가에 도착합니다. 김유정역 주변으로 식당들이 많은데요. 혹시 점심시간에 이곳을 지나가신다면 춘천 닭갈비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난번에 춘천 닭갈비를 먹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시간 조금 넘게 걸려 다시 김유정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김유정 작가의 흔적들을 더듬어 봤는데요. 옛날 김유정역과 김유정 문학촌에서 김유정 작가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의 이야기 속을 걸어보는 김유정 실내 이야기길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김유정역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한 번쯤 되어보세요. 이번 주말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곳으로 여행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변사또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김유정의 이야기 속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